안녕하십니까. 팔체질TV의 강남의림 한의원 원장 배철환입니다. 오늘은 다른 체질이 먹으면 해로운 토양토음 체질, 즉 소양인의 약성 음식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성 음식이라 하면 우리가 쉽게 음식으로 접하는데 약성이 있어서 자칫 다른 체질이 많이 먹으면 해를 입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가나다 순서로 우선 만들어 보았습니다. 소양인은 토양과 토음 체질이죠. 결명자가 있습니다. 결명자, 우리가 흔히 차로 끓여 먹는 결명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눈을 밝게 하고 경락은 간, 신장 이런 경락으로 들어가서 눈을 밝게 하는 약재입니다. 이 약재를 시중에서 흔히 끓여가지고 결명자 차로 만들어서 먹는데 다른 체질이 먹으면 해롭습니다. 예를 들면 소양인과 태양인이 먹으면 잠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해롭습니다. 그리고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이나 약재는요, 다른 체질이 먹으면 잠시 좋은 느낌이 올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좋은 작용은 사라지고 부작용이 더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명자는 소양인의 음식이니까 다른 체질은 드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소양인의 약성 음식은 정반대 체질인 소음인이 먹으면 가장 해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채라고 있습니다. 과채.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과채는 참외의 꼭지 부분입니다. 참외의 꼭지 부분, 대단히 쓴 부분이죠. 이것을 과채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성질이 매우 차고 약간의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이 걸려서 토를 시키고자 할 때 옛날 사람들이 이것을 약물로 써왔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이런 약물이기도 하지만 이 과채가 엄연히 소양인의 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참외는 다른 체질이 먹으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음인이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고 소화불량이 생기는 이런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기자가 있습니다. 구기자. 구기자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고 약이고 차로도 우리가 많이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런 약성 음식인데요. 이것은 소양인의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약재입니다. 이 약은 뭐 그렇게 강한 약성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체질이 먹었을 때 부작용까지는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추가 있습니다. 부추의 씨를 구자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소양인의 간과 신장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약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부추는 다른 체질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채소입니다. 물론 이 부추도 다른 체질이 먹게끔 만들려면 부추를 김치 정도로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모든 체질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만은 부추를 단독으로 특히 소음인이 많이 먹으면 해를 입기 쉬운 이런 음식입니다. 물론 우리 부추를 뭐 단독으로 많이 먹지는 않죠. 조금씩 먹고 또 부추를 김치로 만들어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채소는 김치로 만들면 체질을 불문해서 유익한 음식이 되기 때문에 채소를 가급적이면 발효를 해서 김치로 만들어서 먹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회라는 약명인데요. 이것은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이 알로에는 성질이 매우 찹니다. 매우 차서 심장에 열을 내리고 피부에 열을 내리고 이런 약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을 과용하거나 많이 먹으면 몸이 차지는 이런 해를 입습니다. 특히 소음인은 매우 큰 해를 입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녹두가 있습니다. 녹두 우리 밥에서 넣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전도 만들어 먹는 게 녹두인데요. 자, 이 녹두는 과거부터 해독을 할 수 있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녹두의 성질은 찹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찬 성질을 이용해서 과거에 옛날 사람들이 어떤 중독,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독하는 음식으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해독의 효과가 있고 더위를 식혀주고 부기를 내리고 이런 작용을 하는 게 녹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엄연히 약성이 있기 때문에 소양인 외에 다른 체질은 먹었을 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약성 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엉겅퀴가 있습니다. 엉겅퀴. 이걸 이제 대게라고 이 약명이 있는데요. 이 엉겅퀴를 한때 그 간을 좋게 하는 음식으로 알려져서, 약으로 알려져서 여러 사람이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좋다고 한 분도 있었고, 먹어서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체질을 조사해 보면 소양이들은 먹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본인이 도움이 되는 거 느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소민을 비롯해서 다른 체질들을 먹으면 소화장애를 일으키거나 뭐 피로감이 증폭되거나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양인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엉겅퀴입니다. 엉겅퀴를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많이 보았는데 소양인 외의 체질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맥이 있습니다. 대맥이라는 건 보리입니다. 이 보리를 가지고 우리가 체질의학에서 소양인의 약재로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보리 자체로도 쓰고요. 보리를 싹을 내서 메가라고 싹을 내서 이 소양인의 이 소식제, 하기 소식제, 역시 소화를 잘 시키고 음식을 내려주는데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체질이 먹었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특히 소민이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방귀가 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리는 소양인의 주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려가 있습니다. 모려. 이것은 굴의 껍질인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약으로 씁니다. 이것은 성질이 차고 간과 신경으로 들어가서 열을 내려주는 귀한 약재인데 이 모려도 다른 체질이 먹었을 때 굴입니다. 굴을 다른 체질이 먹었을 때는 설사를 하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킨 것을 많이 봅니다. 특히 소민이 가장 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려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양인의 열을 식히고 음을 보하는 이런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박하입니다. 박하는 우리가 먹으면 화하고 청량감이 있는 이런 약재이죠. 이것도 약재입니다. 이것은 또 성질 역시 찹니다. 차서 박하로 우리가 박하가 들어있는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약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이 우리 한약의 특징이기도 하죠. 약이 차고 덥고 따뜻하고 냉하고 이런 기운을 활용해서 우리가 치료에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박하를 먹으면 코가 시원하게 코가 뚫리고요. 박하를 바르면 피부가 시원해지는 이런 느낌을 갖죠. 멘톨이. 근데 그걸 온도를 재었을 때는 결국 온도는 같지만 우리가 느낌을 그렇게 갖는 것은 약에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죠. 양방에는 그런 의학이 없습니다. 차게 하고 덥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식히고 습을 날려주고 또 풍을 없애주고 건조한 걸 윤조시켜주고 이런 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약에는 그런 약이 고래로부터 있고 실제 임상에서 건조한 사람에게는 윤조시키는 약을 쓰고 습이 많고 이렇게 부은 사람에게는 습을 말리는 약을 쓰고 몸이 냉한 사람은 따뜻하게 하는 약을 쓰고 몸이 더워서 열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열을 내리는 약을 쓰면 듣습니다. 그것을 체질적으로 분류해서 쓰면 더 잘 듣죠. 그래서 한약에 이런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선인장이 있습니다. 선인장. 이 선인장을 백년초 혹은 선인장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도 엄연히 소양인의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벌레가 물렸을 때 바르거나 하는 이런 해독 효과, 또 종기를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바르는 것 정도는 체질을 불문하고 발라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먹는 것은 체질에 안 맞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간 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서 복용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복분자가 있죠. 복분자 술을 많이 먹고 복분자 딸기로 이제 담근 게 복분자주가 되는데 이것은 소양인의 신장, 간장을 보호하는 이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이것을 장복했을 때 해를 입는 체질은 소음인이 됩니다. 산수유가 있습니다. 복분자와 약간 비슷한 성질을 하죠.
간과 신장을 도와주고 간과 신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산수유입니다. 이 산수유도 역시 소양인의 음식이고 약재이기 때문에 타체질이 먹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지버섯이 있습니다. 영지버섯은 우리가 끓여서 먹는 것을 시중에서 많이 보고 영지를 차로 끓여서 먹는 것도 보았는데요. 이것은 소양인 외에 다른 체질이 먹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소두가 있습니다. 적소두는 팥입니다. 붉은 팥을 말합니다. 붉고 작은 콩이라는 뜻으로 적소두이죠. 팥인데 이것은 소양인의 부기를 빼주고 신장의 열을 제거해주고 청열을 시켜주고 이런 작용을 하는 약재입니다. 이건 역시 다른 체질이 먹어서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체질이 팥을 먹으면요 생목이 오르고 이런 경험을 하죠. 소음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소음이는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재이도 지금 언급한 이런 약재들은 다 소양인에게만 해당되는 약재이기 때문에 다른 체질이 먹었을 때는 이런 약성 음식은 전염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보리쌀을 발효시킨 것입니다.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것이 태양인 약재의 홍국인데요. 이 홍맥은 보리를 밥을 지어서 누룩균을 활용해서 발효시킨 쌀입니다. 이것은 소양인의 기를 보호해주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우리가 흔히 먹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기억만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가나다 순으로 소양인의 약성 음식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 언급한 약들은 다른 체질이 먹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장복하게 되면 화를 입는 이런 약성 음식입니다. 약성 음식은 약으로도 활용되고 음식으로도 활용되고 이것을 이제 약성 음식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제가 추린 것 외에 다른 약재들은 약재들도 많지만 약재들은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빼고 약성 음식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고 차로도 먹을 수 있고 또 흔히 들어본 것을 중심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